UML의 기초와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UML의 이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UML의 용도와 특징 그리고 객체지향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UML은 무엇인가? 먼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시각적인 설계 표기가 필요하다. 즉 기존에는 C나 C 언어 등을 표현해서 코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자하고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코드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C 언어 같은 거 짤 때 메인 함수에다가 그 안에 인테저 같은 코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if문이나 또는 포문이나 이러한 문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무슨 뜻이고 모르기 때문에 개발 후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따라서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A와 B가 입력되면 C가 나오는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구조적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거 덧셈이 아니라 뺄셈도 넣어달라. 뺄셈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각적인 그림으로 설계를 하면 사용자와 같이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개발할 때 이런 산출물들을 명세화, 시각화, 문서화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해서 분석가나 설계자, 의뢰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UML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UML의 탄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한 게 UM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 보시면 부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바 야콥슨, 제임스 럼버 요 세 사람이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가들입니다. 이 세 분이. 그래서 부치의 방법론이 있고 야콥슨의 방법론이 따로 있고 럼버의 방법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이 각각 소프트웨어 대가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부치에 관련된 내용, 부치가 개발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는 툴을 갖고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다른 데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회사는 야콥슨이 개발한 툴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야콥슨에 대한 방법론으로 개발을 해달라. 또 어디를 갔더니 럼버부가 했던 방법으로 개발을 해달라. 개발자들이 어디에 비율을 맞출 것인가 상당히 컴플레인이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요 세 사람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개발자들이 너무 힘드니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통일된 개발 툴을
표현 표기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만든 것이 U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ML은 Unified 통합된 모델링 랭귀지다. 그래서 UML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모여서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OMG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발표를 했으면 요 UML을 지원하는 도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뭘 만들었냐? 레셔널 노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UML을 지원하는 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ML이 표기법이 발전 1.0부터 해서 현재 어디까지? 2.5까지 발표가 돼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방법론을 지원하는 UML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UML은 무엇을 제공하냐? 설계를 하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순차, 통신, 활동, 상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패키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많냐? 여러분들 건축물을 하나 지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건축물에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큰 빌딩 같은 경우일 때 각 층에는 무엇을 둘 것이며 햇빛은 어디서 두고 창문은 어떻게 하고 다양한 또 여기서 기능들은 무엇인가, 층별로 각 방별로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러한 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설계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예약 시스템, 그 다음에 ATM기나 다양한 큰 프로그램들은 단순하게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UML은 이러한 크게 몇 가지죠? 9가지죠. 9가지의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UML 지원하는 도구는 이러한 9가지의 다이어그램을 대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UML이 무엇인가? UML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UML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각화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시각화라는 것은 A, B가 입력돼서 C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하기다. 그러면은 A와 B가 입력돼서 곱해서 C가 나오는구나. 이 그림으로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 있는 UML은 시각화 언어이다. 자, UML은 두 번째, 명세화 언어이다. 명세라는 게 뭐예요? 요게 입력이 되면, 요게 그림을 그리면 요게 다 코드로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면 인테저 C는 A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볼 때 이렇게 박스로 그려지게 되는데, 요 세 개의 칸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A라고 하면은 요게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박스 하나를 딱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A, 그죠?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고 이렇게 하나의 코드와 이 박스 그리는 순간에 이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코드가. 그래서 이러한 심볼들이 다 자바를 예를 들면 이러한 심볼들이 자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바 코드와. 그래서 명세화 언어이다 할 수 있어요. UML은 이
그림으로 표현한 각각의 심볼들은 자바 코드로 다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세화 언어이다. UML은 구축 언어이다. 즉 무슨 말이냐? 요 심볼을 그리면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코드가 UML을 지원하는 툴을 사용하다 보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코드가 자바로, 특히 자바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K라는 함수를 쓰면 이 클래스 안에 public 인테저면 인테저 K라는 함수가 우리는 이제 이 객체형에서 메서드라고 하죠. K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UML은 설계를 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구축 언어이다. 컨스트럭션 구축 언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UML은 문서 언어이다. 즉 이 UML에서 이 설계를 다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계를 다 하면 요게 다큐멘테이션에서 다큐멘테이션을 제너레이션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자동으로 문서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UML을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을 때 다큐멘테이션 하는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이쁘고 각각의 기능, 클래스마다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 클래스만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툴 사용하다 보면 그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UML은 네 가지: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명세화, 스페시피케이션, 구축, 컨스트럭션, 문서화, 다큐멘테이션,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ML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 보시면 코드가 있죠. C 언어로 덧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바로 덧셈을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으로 덧셈을 만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코드로 만들면 사용자가 요 코드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 메인이 무슨 말입니까? 인트가 무슨 말입니까? 스캔F가 무슨 말입니까? std.h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의뢰인한테. 여기서는 쉽게 A 플러스 B가 덧셈을 하니까 C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쉽게. 그럼 이 사람이 사칙연산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칙연산을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하면 개발이 쉽고 개발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로 막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모델링. 이걸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되냐 볼까요? 자, 여기 강아지 집을 하나 지어요. 이거 하는데 모델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망치하고 못, 그 다음에 나무, 톱 이런 것만 있으면 금방 뚝딱뚝딱 해서 개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잘못했으면 바로 수정하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그러나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졌는데 이 기둥이 더 좁게끔 만들어져 갖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때문에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각 측면, 기능들 이런 걸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림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가죠. 모델하우스 되면 똑같이 조그만 거의
똑같은 평수지만 한쪽 집만을 164제곱미터다. 거기 가면 다 돼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걸 보고, 실제로는 그걸 보고, 그 아파트는 그렇게 보고 그대로 짓는 거지만, 실제 설계는 그걸 보고, 거기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다시, 방을 더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개발자와 의뢰자가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나면 그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즉 설계가 끝나야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이 설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모델링을 해서, 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